술은 제가 이 배가 좀 나왔죠, 그죠? 안 보이죠, 배가 좀 나왔습니다. 나는데 올해 제 목표가 있습니다. 7월까지는 제 몸무게를 한 10kg 빼보겠다, 그런 어떤 제 욕심이 있네요. 작년에도 작정했다가 그냥 돌아가면 다 되었는데 올해는 제 결심이 살을 빼겠다. 그래가지고 날씬한 모습으로 보이면 좀 보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모습의 강사가 되어야, 그죠? 될 것인데, 라는 목표에서 저는 살을 빼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요,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갈 준비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살만 딱 빼면 저는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죠? 그중 관리 안 하면 좀 보기 좀 싫죠, 관리하는 그런 어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따로 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다 요 내용 다 실제 다 합니다. 보세요. 자, 이제 요 국토계획법이 나온 이유를 잠시만 좀 설명할게요. 우리 한국은 말입니다. 토지용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옛날에 보시면 과거에 도시지역과 농촌을 나눕니다. 도시가 아니면 비도시, 농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이원적인 토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요, 이 건물이 많다 보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해서 도시계획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잘 계획을 세워서 멋지게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비도시는요, 계획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준농림지역 이런 장소가 있었어요. 준농림지역. 이 장소는요, 따로 기반시설 좀 갖추지 않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법이 나올 때 말입니다. 요 법이 나오기 전에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탄생이 딱 되었습니다. 분당 잘 되어 있죠. 지금도 좋습니다. 어떤 멋진 어떤 시설 가지고 이제 구분 딱 해가지고 멋지게 단지가 쫙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멋집니다. 멋지니까 사람들이 잘 살아,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옆에 준농림지역이 있어요. 준농림지역. 이 장소가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 현대건설 딱 지어서 부장하니까 100대 1. 잘 되네요. SK에서 다시 딱 지었습니다. 이것도 100대 1. 잘 되네. GS, LG도 단지 지어서 부장했습니다. 잘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단지를 지어서 부장을 막 했습니다. 이게 어딥니까? 용인 수지입니다. 그 당시에요, 수지 안에 보시면요, 이 도로가 있는데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요 끼고 전부 다 단지가 쫙 나와서,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이 톨게이트 올리는 그 길목 사이가 4km인데요. 4km 아침에 출근할 때 3시간 걸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준농림지역의 비도시 지역도 이 계획대로 쫙쫙쫙 이런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딱 나온 것이 뭐냐? 두 개 합치자. 비도시 농촌도 계획을 세우자라는 의미에서 그걸 합쳐버렸습니다. 보세요. 난개발을 막고요, 통일적인 국토이용을 가지기 위해서 요 두 개를 합쳤습니다. 합치니까 명칭이 보세요. 국토이용법, 국토 계획을 세우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짬뽕하니까 나온 법이 바로 지금 보는 우리가 배우는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똑같이 이제 똑같은 계획하에서 여기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2003년도 때 그때 탄생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모든 국토가 요 계획대로 이용되게 하겠다. 전 국토가 다 여기 계획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의 토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와 있죠? 10만 6천입니다. 10만 6천. 혹시나 우리 한국 토지에 북한이 포함됩니까? 대한민국에 북한이 포함된다, 안 된다?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의 마인드가 이렇다니까요. 북한도 대한민국에 포함됩니다. 통치권만 아미차입니다. 북한도 우리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에 포함돼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가야. 우리 한국, 북한도 남한을 자기 조선이다 포함시킵니다. 다 포함시켜. 응? 그 앞에 10만 6천이에요. 10만 6천. 10만 6천. 이것이 그때는 4천인데 지금은 10만 6천입니다. 왜냐? 간척지 새만금 있죠? 이 땅이 개성해서 더 커졌습니다. 지금 10만 6천입니다. 그 10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런 큰 땅이 있습니다. 딱 땅을 딱 정해가지고 북한도 포함되지만 여기는 빠집니다. 남한만 10만 6천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딱 세웁니다. 전국에 대해서. 계획이 뭐냐? 3개 나옵니다. 앞으로 배우실 계획이 드립니다. 보니까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관리계획입니다. 요 세 가지 계획이 딱 발표되어서 국토를 먼저 제일 첫 번째 구분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뭐냐 하니까요, 네 가지로 구분을 딱 하네요. 자,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건물 많은 곳이겠죠? 그 다음에 농촌입니다. 농촌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슨 관리지역이란 농촌과 그 다음에요 농림지역이란 농촌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세 가지 농촌을 딱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도시적 아니면 농촌이에요. 농촌 다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요, 전국토가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서 줄임말로 도관농자의 네 가지로 분류를 쫙 했습니다. 도관농자. 함께 해봐요. 시작. 도관농자. 크게 해보세요. 시작. 도관농자입니다. 한국은요, 도시지역 아니면요, 관리 아니면 농림 아니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안 포함된 땅이 없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도관농자. 여러분들 교회 나가십니까? 안 나가시죠? 전 예전에 교회 나가 본 적 있습니다. 교회 가시면 10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의 제1번 계명 뭐죠? 교회 나가는 분이 이거 못하면 쪽팔립니다.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죠. 우리 공연 중에서의 제1계명이 뭐냐? 도관농자입니다.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절 나가시거나 교회 나가시면 꼭 뭘 외우죠? 사도신경 이거 외웁니다. 또 바다신경 외우죠. 마하바냐 바라밀 외우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외웁니다. 글자가 길죠? 이건 딱 네 가지. 도관농자. 이것이 우리 중에서의 출발입니다. 이 모든 토지는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진 땅이 없다랍니다. 도관농자. 다시 시작. 도관농자입니다. 예. 자, 이제 이 땅을 구분해서 이 땅마다 이용상을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땅들은요, 그래서 보세요. 한국은 지금 아니다. 도시지역이 국토에서 17%입니다. 또요, 관리지역이 4분의 1, 25%입니다. 농림전 절반입니다. 47%. 근데 이것이 제가 처음에 공부 강의 할 때는요, 51%였어요. 그 사이에 4%가 날아갔습니다. 어디로요? 도시로 뺏겼습니다. 계속 확대됩니다. 이건 줄고요. 요 앞으로 한 10만 있으면 이거 2% 될걸요? 도시장이. 계속 동탄. 우리 농촌이었어요. 지금 도시가 되었죠? 그 사이에 계속 생깁니다. 계속 생겨. 자연환경 보존지역, 요거 11%입니다.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이제 이용상을 정해줍니다. 이용상은 뭐냐? 크게 보시면요. 이용은 개발, 아니면 정비, 아니면 놓아둔다. 보존입니다. 개발, 신개발, 없는 곳에 건물 올라간다. 개발. 또요, 낡은 건물 철가서 다시 올린다. 정비. 재개발, 그 다음에요, 보전, 남긴다, 보전. 요 세 축에 포함이 되게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하면 크게 개발, 정비, 보전. 그러니까 배울 것이 다 개발, 정비, 보전을 배우십니다. 특히 개발, 정비를 많이 배우십니다. 특히 개발을 많이 배우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 개발 정비는요, 여기 계획에 서 있는 발표되어진 바대로만 개발, 정비, 보존되게 되겠습니다. 그 계획이 서울시가 발표한 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저기는 보존한다. 그러면요, 보존합니다. 건물 못 짓습니다. 서울시 2030 플랜이라는 멋진 게 발표가 딱 되거든요. 그거 딱 보시면요,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건요, 보시고요. 이렇게 구분이 쫙 되어져 있더라 합니다. 또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국토계획을 세웠습니다. 개발합니다. 정비합니다. 개발할 때 조그만 개발 행위는요, 요 계획된 속에 다 포함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규모 큰, 아까 개발 사업을 했죠? 개발 사업은요, 아주 복잡합니다. 분석을 엄청 해야 됩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따로 만든 법이 있습니다. 뭐냐?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입니다. 그러면 정비행위, 자기 건물 철거해서 다시 올리는 것도 정비행위입니다. 근데 정비를 크게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크게 합니다. 뉴타운 막 나오죠? 이것을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뭐냐? 정비법. 도시민 중앙형 정비법입니다. 이 말이 또 길죠. 그래서 앞으로 정비법이라고 부르면 정비법. 부르면 바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법입니다. 또 보존할 사항이 참 많아요. 법도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취급하는 농지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는 농지법만 우리가 시험범위에 포함돼서 배우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자, 또 봅니다. 자, 그래서 개발, 정비, 보존을 합니다. 개발할 때 주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 지을 때 튼튼해야 됩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안에 닥터, 전기 다 있어야 됩니다. 갖춘지 봐야 됩니다. 튼튼한지, 안에 기능 갖추는지, 벽이 되는지 다 봐야 됩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건물의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뭐냐? 건축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나고요. 건물 가운데에서 아파트 단지를 위시한 주택 단지입니다. 여러분들, 주택 단지를 할 때는요, 한 번에 한 토지 안에서 지어지는 집수가 30개 이상 나올 때 단지라고 부릅니다. 이 단지가 나올 때는요, 복잡합니다. 이 속에. 자, 보통 건물 지을 때는 말입니다. 주차장 확보하고요, 조경 좀 설치하면 끝납니다. 별거 없어. 그런데요, 단지가 딱 나올 때는요, 요 안에 조경 더 크게 엄청 많이, 또요, 부대시설, 복리, 간선 엄청 많이 집어넣습니다. 복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건설하는 절차, 일체화,
입주 분양 마음대로 못합니다. 공급 질서 잡고요. 싸웁니다. 관리상을 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뭐냐? 주택단지법, 주택법이 탄생이 딱 되어서 이렇게 이것들 우리가 배우시게 될 앞으로 법들입니다. 간단하죠? 이런 배경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근간에 깔고야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한국의 토지입니다. 자, 이 부동산 상들을 규제하기 위해서요. 행정청들이 규제를 합니다. 해서 행정청의 규제 라인도 있습니다. 보세요. 전국 모든 토지를 처음에 크게 8개 도로 구분했습니다. 8도. 8도 아시죠? 8도. 8도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8도가 8도입니다. 구분을 쫙 했습니다. 혹시나 서울시는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서울시는 경기도가 아닙니다. 서울시민은요, 경기도민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입니다. 서울시는요,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뭐냐? 서울시, 8도 밑에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인천시도 경기도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인천도요, 별도의 광역시라 부릅니다. 경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인천시와 서울시가 경기도에 포함되는 경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나중에 배우십니다. 뭐냐?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요, 시기에 구분 안 합니다. 그냥 경기도 전체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서울시민이 평택에서 만드는 조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돼요. 선착순입니다. 무조건. 지금은요, 한국 전부 다 선착순 조합. 그때는 통장이 필요 없어. 그냥 돈 들고 뛰어가면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지 참 좋습니다. 좋은 지 같으면 조합원지 딱 당첨되죠? 공사는 안 해도 그 조합원지에 피가 딱 붙습니다. 좋을 때는요, 좋은 곳은 1억씩, 2억씩 붙습니다. 피 운영한 것도 공법서 다 배우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피 몇 번, 대구시에서 피를 제가 2번 굴리니까 이렇게 딱 나면 돼요. 아시죠? 절대 현금 거래. 현금 거래. 한 번에 돈을 5천만 원씩 배낭에 넣고 하루 종일 활동해 본 처음이었습니다. 떨리대요. 5만 원짜리 다발이 꽉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어디 가방이 표가 나면 안 되니까 표 안 내는 척하면서도 와 신경 많이 써야 돼요. 2만 원 다발이 중에 가방에 딱 있으니까. 근데 입금도 못해. 3일 동안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와이프한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는 선배한테 선배님, 형님 이거 돈 형님 입금하시고 나중에 한 달 뒤에 좀 넣어주세요. 알겠다. 이자는 한 잔 술이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피거래 할 때는 현금 거래해야 됩니다.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거 맞느냐? 여러분들 세종시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건 충청남도 안에 포함되어 있죠? 아닙니다. 세종시도요 별도의 시입니다. 특별시가 아니고 특별자치시라 부릅니다. 그래, 이것도 별도로 봅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제주도가 나요. 이건 8도가 아니고 별도의 도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울시 안에 보시면 구가 많죠. 구.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서울시에 구가 몇 개다? 서울시민이 모르시죠? 24개입니다. 24개. 그 구가 있고요. 이 인천시도 부산시도 다 있습니다. 이런 구가 보시면요 29개 있습니다. 수원시도 있죠. 팔달구 있죠. 영통구 있죠. 또요 성남시에 분당구 있죠. 그 구는 여기 포함되겠습니까? 포함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구라는 것은요 주민이 뽑는 구청이 있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성남시의 분당구는요 성남시장이 임명합니다. 고양시의 일산구청장 임명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건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급에 있는 구만 여기 포함됩니다. 큰 도시, 대도시에 있는 구는 여기 포함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 구는 구가 아닙니다. 그냥 엄브레를 맡겼다 뿐이지 구가 없습니다. 자치구는 없습니다. 또요, 자,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시면 군이 있습니까? 성산군이 있었죠, 이전에. 지금은 없습니다. 제주도 남쪽은 뭐다? 서귀포시, 북쪽은요, 제주시입니다. 그거는 이 시에 포함되겠죠? 아닙니다. 제주도에 있는 요 서귀포시는 제주도가 임명합니다. 그 시는요, 이런 시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또요, 여러분들, 세종시 가시면 조치원 군이 있죠? 없습니다. 조치원읍입니다. 면업.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자체 시군구를 안 두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시들 많겠죠. 각종 어떤 시가 참 많습니다. 군도 참 많습니다. 도 밑에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인천 가보시면 인천에 구 말고 군도 있습니다. 어디 있죠? 강화군, 옹진군이 있습니다. 있어요. 또 저기 어딥니까? 어딥니까, 여기? 어디야? 울산 가시면요. 어디야, 저기? 울산 가시면 울주군이 있습니다.
맞나? 맞죠? 을초군이 있고요. 또 대구 가시면 팔달이 아니고 뭐야? 맞죠? 팔달이 아니고 박근혜 그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지역구. 달성군이 있습니다. 부산 가시면 기장군이 있죠? 또 광주에 광산군입니까 이제? 또 군이 하나 있는데? 하나 있죠? 있어. 하나 있습니다. 군을 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주인이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이 쫙 되어서 요들 단계에서 행정 지배를 쫙 합니다. 한국은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이 편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국은요, 대통령이 관리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할 일이 많죠. 외교, 정책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국토가지는요, 국토, 교통부 장관한테 임명을 위임해서 다 위임시킵니다. 그래서 장관이 하는 모든 업무는요, 전부 다 대통령의 업무입니다. 장관이 실수한 것도 대통령 실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토 행정관리는요, 우리 국토장관이 다 관리합니다. 하고요, 다시 나눕니다. 시도가 나와요, 시도. 이거 뭐냐? 도입니다, 도. 팔도입니다, 팔도. 근데 요 위치에 있는 시, 이건 어정부시가 아닙니다. 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시, 어디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런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도할 때는 말입니다. 이것이 특별시, 광역시, 도구를 말합니다. 다시 밑에 보시면요, 우리 시 밑에 구가 있죠? 있습니다. 또, 도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시와 군이 있습니다. 또, 시 밑에 보시면 또 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시군구, 주민이 뽑는 시군구가 있는 곳을 우리가 시군구청, 이렇게 부릅니다. 볼래? 그래서 요 단계 나누어서 이게 큰 정책의 방향 설정, 중간 단계에서 결정, 또 집행과 각종 인허가 사무를 마지막 시군과 관리를 딱 합니다. 그 밑에 동호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업무 위임받아서 일부만 해줄 뿐입니다. 전부 다 그 결제라는 다 받습니다. 시장이 할 일을 일단 대신 통장이 사인해 줄 때 올라갑니다. 다. 이 시군구청장이 제일 말단에서 행정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시 가운데에서 우리 수원시, 부천시는 규모가 좀 크죠. 또 원미구가 있습니다. 팔달구가 있어. 이렇게 구를 두고 있는 시를 우리가 인구 50만 넘어갈 때 대도시라고 불러요. 대도시. 요 대도시는요, 경기도 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도 포함되어 있어. 그렇지만 간혹 보시면요, 대도시가 따로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 딱 나올 때는요, 이 대도시가 나올 때는 도지사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딱 나올 때 항상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라는 표현을 같이 묶어서 나올 때만 딱 나옵니다. 이거 나올 때는 수원시장이 따로 도지사 눈치 안 보고 지가 다 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히 도시군 관리계 중요한 상인데 다음 주 배우시는데 수원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정부, 양주는요, 전부 다 경기도에서 오케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딥니까? 우리 요 주위에 보시면 수원시나 성남시라든지 부천시, 일산시는요, 절대로 경기도하고 맞대응합니다. 절대로, 눈치 안 봅니다. 모든 토지 결정은 스스로 다 합니다. 그래서 살아도요, 대도시에 살면 뭔가 혜택이 많습니다. 소도시에 살면 뭔가 잘 날라오지 않는 그런 뿌리도 약간 있습니다. 그 중에도 말입니다. 어정부라는 어딥니까? 저 밑에 성남이 훨씬 낫습니다. 부천이 낫습니다. 왜? 그건요, 뭔가 바로 통합니다. 그런데요, 어정부에서는요, 항상 경기도에서까지 올라갔다가 옵니다.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살아도요, 큰 서울시라든지 또 인근에서는 좀 더 큰 시 있죠. 큰 시에 사시면 뭔가 결정이 빠르다 느낌이 다 올 겁니다. 광역버스가 나와도요, 빨리 촥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저 양주에서 넘어올 때는요, 양주에서 서울은 버스가 없습니다. 없어. 진짜입니다. 어정부에서 오는 버스, 서울 안으로 오는 버스 없습니다. 뺑 도는 버스만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 바로 들어오죠. 일산 들어오죠. 성남 들어오죠. 왜? 자체 안 되면 버스 놓아버립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도시 힘이죠.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편 딱 나올 때는요, 도와 같은 위치에 딱 올라갑니다. 이 편 나올 때만. 이 편이 안 나오면 전부 다 수원시도 그 부분은 도 밑에 속해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도시. 자, 여러분, 제주도, 특별자치도 밑에 시군구가 없습니다. 원래 특도 특시입니다. 요 세종시는 원래 위치가 시도와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같아요. 그렇지만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이들은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그런데 밑에 시군구청이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제주도와 세종시는 시군구청장 일도 같이 합니다. 아주 일이 많습니다. 같이. 여기도 포함됩니다. 같이 한다. 일 많죠? 하지만 파워가 굉장하죠? 결정과 마지막에 허가도 다 키를 딱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는요, 제주도지사를 설득 못 시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만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의 독립 왕국입니다. 왕국. 그만한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제주도는요, 업무 범위는 한국에서 제일 넓습니다. 제일 넓어. 서울시보다 훨씬 넓습니다. 모든 결정, 허가, 상부도 다 수행합니다. 근데 서울시는요, 서울시가 결정해도 구청장이 털어버리면 안 돼. 제주는 일사천리입니다. 쫙쫙 통합니다. 집행이 빠르죠. 왜? 밑에 시군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도 포함되고 여기 나와도 포함됩니다. 이 표현은요, 나와도 전부 다 포함되니까 무시하시고 항상 넘어가시면 되겠다. 문장이 깁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문의 3분의 1이 말입니다. 앞부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한 줄 반이 항상 주어입니다. 가운데 특도, 특시를 빼고 읽으십시오. 저도 설명 안 합니다. 전부 다 포함되니까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됩니다. 보십시오. 보시면 자 이제 또 갑니다. 가시면 이제 시도 하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시도를 말한다. 갑니다. 자 또 보시면 시군 가면 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말한다. 전부 다 포함됩니다. 항상 빼고 생각하십시오.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도시. 이 편당 어쨌든 인구가 50만 이상이어서 자치구를 두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창원시, 김해시, 수원시, 성남시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는요,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다 보면 됩니다. 더 낫습니다. 자, 또 보시고요. 자, 그런데요. 자, 이제 토지 규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발표를 쫙 합니다. 도 단위에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또요, 국가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정밀하게 쫙 나와야 됩니다. 서울시 인구 1000만입니다. 보시면 천안시 인구 65만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천시 인구 30만입니다. 용인시 인구 70만, 80만 정도 됩니다. 인구는요, 서울시가 10배, 수입이 많죠. 잘 보시면 뭐가 또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뭐가요? 면적이 비슷하죠. 서울시나 천안시나요, 이천시나 용인시나 인구는 큰 차이 나지만 면적은 비슷합니다. 요 단위 토지를 쫙 잘라보니까 전국 모든 시와군들이 땅이 비슷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제일 요 시군 가운데서 제일 땅이 큰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한국에서 현재 제일 땅이 크다. 볼까요? 커 보이는 곳이 안동. 와, 커 보이네요. 잘못 그랬습니다. 상주 커 보이네요. 아, 서울시보다 더 커 보입니다. 인천시 이만하네. 이만하네요. 그죠? 인천이 제일 큽니다. 한국에서. 인천이 제일 커요. 두 번째가 대구시입니다. 세 번째가 울산입니다. 면적이 제일 큽니다. 어쨌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단위에서 정밀하게 계획을 착착착착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자 앞에 붙는 도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시장군이라는 표현 나와요. 볼까요? 도시장군. 이 표현 나올 때는요, 도시 지역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 행정 단위를 말합니다. 도시점군 기본계획, 도시점군 관리계획, 이런 계획자 붙는 앞에 도시는요, 땅 크기로서 나눠놨습니다. 어디냐 하니까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다음에요, 시 또는 군들이 면적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표현 딱 나옵니다. 특광시장, 군수라는 표현 나오면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고요, 계획을 집행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도시점군에서의 도시는 뭐냐? 인구는 안 따지고요, 땅 크기로 나누었다.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 단위의 토지 범위를 가지고 도시점군이라 불러서 요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 계획을요, 집행합니다. 계획자 딱 나오면 도시점군이다 보면 됩니다. 어디냐?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들. 면적 가지고 구분하는 개념이다. 이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볼까요? 자, 우리 본문의 표현 중에 일부를 제가 올려놓습니다. 그 책에도 거의 프린트돼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도시군 계획은, 보세요. 도시점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와 군 단위에 수립하는 각종 계획이다. 또 무슨 강역계획군은 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에 걸치는 어떤 뭐 계획이다. 이러면 쫙 나와요. 모든 편에서 이런 표현이 쫙쫙쫙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요 몇 번 보시면요, 금방 이해됩니다. 이것이 우리 본문의 표현 중에서 책 대용 3분의 1이 이런 식의 주어에서 행정층이 쫙쫙쫙 나옵니다. 나와요. 보시면서 한 번씩 설명도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법률책에, 이건 아시죠, 여러분들?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밑에 대통령령이 있다.
또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한국의 법제입니다. 법제. 법령이랍니다. 법령. 그러니까 우리는요, 요거 전체가 다 시험이 나옵니다. 아야. 실제 시험은요, 헌법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법률은요, 우리 시험에서 한 70%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25% 나옵니다. 또요, 규칙 5% 나옵니다. 5%. 책에서 박스 보이죠? 박스 보이면 대부분 다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특히 이겁니다. 박스는요, 웬만하시면 다 통과합니다. 박스에서 나올 것은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서 말입니다. 박스 상이 참 많은데, 박스 몇 개, 한 10개 정도 박스 처리합니다. 그것만 딱 보시고, 그게 모두 박스 버리세요. 볼 가치가 없습니다. 나와도 못 맞춥니다. 여러분들, 공부 시험 치죠? 40개 칩니다. 항상 시험날 되면요, 우리가 모이거든요. 딱 모여서 누가 빨리 답을 올리느냐, 답을 올립니다. 딱 모이고 300명이 모이거든요. 전부 다, 일단, 그럼 네가 뭐 해라. 그럼 제가 제일 막내니까, 나이는 제가 막내는 아니거든요. 다 비슷하거나 조금 얘기인데, 강의가 제일 막내다 보니까 저한테 항상 딱 막힙니다. 뭘요? 도시개발 정비는 네가 해라. 딱 맡기고, 제일, 뭡니까? 고참이 국토개발법 딱 맡고, 제일 그다음 중참들이 그 뒤에 걸 맡습니다. 개발 정비 어렵거든요. 빨리빨리 뭡니까? 시험지 들고 오면 바로 쫙 풀어가지고, 10분 내에 풀어가지고요. 답안 다 올린다. 이런 말 쓸데없이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국가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사이 1시간 빨리 올리고 난리를 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4명이 모여서 풉니다. 풀어도요, 거짓말 아니고 말입니다. 거짓말, 작년에 25회 때는 말입니다. 8문제가 4명이 다 몰랐어. 다 보더만 책 들고 와라. 납제가 책 들고 왔죠. 보더만은 책이도 없어. 인터넷 켜라. 찾아보고. 그리 찾은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저기 어딥니까? 학교론 할 때 보면요, 학교로는 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위를 벗어나. 선생님들, 몇 시간째도 못 푸는 문제가 셌습니다. 강사들로 쳐도요, 100점 못 나온다니까. 제가 쳐도 말입니다. 100점 안 나오고 90은 5점 나오면 잘 나오고요. 90, 2.5, 보통 2점 나옵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들이 탁탁 튀어나옵니다. 있는 건 하지만 안 보면 또 이거 봤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 딱딱 포기하시고 이것만 맞춰 충분합니다. 천재를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순발력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 사연요. 고객이 딱 사무실 요구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중개업자는 말입니다. 그 고객이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 저거 진짜다 가짜다 빨리 파게 됩니다. 딱 보는 순간에 저처럼 허름해도 이 사람은 와 진국이다. 돈이 뒤에 많은 분이다. 파가 빨리 됩니다. 반면요 고객들도요 문을 딱 열고 딱 보는 순간부터 느낍니다. 또 얘기 딱 해보면 느낍니다. 말은 못해도 당당한 모습 딱 보일 때 이 사람 좀 믿을만하다. 자기 제사를 맡기니까 믿음성 있는 그런 중개업자가 탁 보일 때 여러분들 물건이 탁탁 들어옵니다. 당당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막 뱉어야 됩니다. 감추면 안 돼요. 말을 뱉을 때, 전달할 때 제일 많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스타디하죠. 말을 뱉죠. 제일 좋은 공부입니다. 강사는요, 강의 듣는다. 아닙니다. 혼자 공부한다. 아닙니다. 항상 강사는요, 강의 바닥에 저도 한 3년 굴러봐야 된다. 제가 말을 뱉어봐야. 강의 빨리 아니고 배운다랍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강의 처음 할 때 법대 나온 친구가 공법, 뭡니까? 저기 건축법, 이거 본 적이 없습니다. 판례에서 몇 개 맞죠? 근데 처음 봤어요. 건폐율, 이게 뭐야?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건폐율. 바닥면적. 처음에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듣고 나서 공부를 하고 강의 할 때도 뭔가 미침합니다. 근데 몇 번 딱 해보니까 확 트게 돼요. 말할 때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말을 뱉으세요. 뱉어야 배우시고요. 뱉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뱉으세요. 저 말 별로 못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나오네요. 중개업자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당당한 말을 쫙 해야 됩니다. 멋지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시험이 이렇습니다. 근데 시험 말고요 현역 가시면 이거 안 보십니다. 현역 가시면 뭘 보시느냐 이거 봅니다. 안 보이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뭡니까 조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실무는요 서울시 조례에서 발표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 가시면 조례가 중요합니다. 근데 시험은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요 법령까지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책에도 언급을 안 합니다. 조례는요. 근데 실무 가시면 조례 항상 출력해서 봐야 됩니다. 보시고요. 자, 또 대한민국이 쭉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아까 행정청이 쭉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자, 우리 서울시는 뭐냐? 서울시는 도시입니다. 도시.
또요 천안시도 도시입니다. 또요 저기 여주시도 도시, 저기 가평군도 도시청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요 서울시는 도시이니까 전체가 다 도시 지역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시에도 여러분들 논 있습니까? 서울시에 논? 서울시 땅에 논이 있습니다. 5%나 있습니다. 20분의 1. 지금 흔히들 보십니다. 어디 있죠? 산 밑에 그런 논 말고요. 보신다니까요. 팽팽한 땅이 있어. 서울시에 큰 땅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요? 김포공항 가보십시오. 김포공항 좌우에 쫙 보십시오. 김포공항과 부처 사이에 땅이 있죠. 전부 서울시 땅입니다. 전부 논입니다. 논. 농림지역입니다. 있습니다. 서울시도 논이 있고요. 산 많죠. 산도 있습니다. 이같이 서울시는 도시인데 도시 지역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농촌도 있습니다. 특히 저기 어딥니까? 저기 안동 가시면 안동시까지 여기 찔끔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농촌입니다. 농촌. 도시 안에도 다시 도간 농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도시 안에도요 도시 지역이 있고요 농촌 지역이 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도시란 말은 행정 구분이고요 도시 지역 또요 관리 지역 이것은 토지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토에 보시면 토지의 종류가 쫙 나옵니다. 토지의 종류를 우리가 멋진 말로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 지역. 크게 네 가지 배웠죠? 아까 했었죠? 뭐였습니까? 도, 관, 농, 자의 큰 네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게만 있느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 되어서 21가지로 상세하게 세분을 쭉 하고 있습니다. 21가지. 이 21가지가 바로 우리한테 이런 반야신경입니다. 21글자를 외우시면 돼요. 반야신경. 외울 수 있습니다. 곧 요게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상세 토지 종류를 딱 보시는데, 자, 이제 종류 부분은 말입니다. 책을 좀 보겠습니다. 책을 딱 보시면요. 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하니까 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8주부터 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 훑어봅니다. 자, 이제 책을 보시는데,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를 가보세요. 51페이지에 가시면 한국의 토지의 종류가 한 장에 나와 있습니다. 51페이지와 2페이지. 걸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장이 여러분 반야신경입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 한 장이 제일 중요한 우리 중개사의 출발과 끝입니다. 이 한 장입니다. 한 장.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용도지역이 있네요. 그래서 한국은 구분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자, 여러분 첫 번째 아까 했습니다. 한국은 크게 보시면 네 가지 용도지역이 있다 해서 도관, 농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도시지역이 나오고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개 있습니다. 해서 볼까요? 자, 도시지역 딱 나와 있죠. 첫 번째. 자, 보시면 이제 책에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건물이 많다는 말입니다. 책에 보시면요. 또 이어서 나옵니다. 밀집이 예상되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장소도 도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이 많은 곳은 우리가 도시 지역만 다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장소도 다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어딥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발표가 쫙 되었습니다. 이전에 또요 동탄 1기 했고요. 동탄 2기 발표가 딱 되어지죠. 발표가 되는 순간부터 허벌판인데 논인데 그때부터는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건 전부 다 도시 지역입니다. 우리 법정은요, 건물이 많아질 사업을 발표를 합니다. 산업단지 발표를 막 해요. 일반 산업단지 발표가 딱 되어집니다. 공장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발표가 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 날부터는요, 그 장소는 도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이 되는 사업이 발표가 되었다 할 때도 다 도시지역으로 간주를 딱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이 많은 상태뿐 아니고 예상이 되는 것도 도시지역이 된다. 알겠습니까?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할 때도 도시지역이 됩니다. 알겠죠? 그게 참 많이 있습니다. 동탄, 지금 뭐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래서 딱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도시 지역이 다시 여러분들 건물이 많고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건물 상태도요, 이쪽에 아파트 지어놓고요, 공장을 짓고 무슨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구분을 탁탁탁 해줍니다. 보세요. 자, 해서 보니까 도시 지역도 다시 구분되어지네요. 그 밑에 보시면 조금 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주택 중심의 주거 지역을 따로 정해줍니다. 도시 안에도. 거주의 안녕. 사람 살기 좋은 곳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이 딱 나옵니다. 주거지역이 나왔어요. 두 번째 상가 중심의 업무 기능 중심의 상업지역도 따로 분리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또 세 번째 공장은 또 따로 모아줍니다. 어디냐? 공업지역입니다. 또요 도시도 좀 사람 살 수 있는
녹지가 필요합니다. 뭐냐? 녹지도 둔다라고 합니다. 녹지가 탁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볼 때, 자, 도심의 녹지는 주상공업지역 사이사이에 조금밖에 없다. 아닙니다. 도시에는요, 큰 틀이, 도시의 큰 축은요, 녹지를 끼고 도시를 만듭니다. 녹지를 벗어나면 농촌입니다. 농촌. 녹지 끼고 요 안에 일부 주거지역, 일부 상업지역, 일부 공업지역을 딱 배치를 딱 합니다. 제일 많은 것이 녹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는요, 이렇게 주거지역은 한 15%, 도시 안에서. 상업지역 2%입니다. 도시 안에서 2%. 그러면 전 국토에서는요, 0.02%입니다. 찔끔 점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죠. 공업지역 6%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요, 녹지지역 72%, 그건 4분의 3이 녹지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푸르 곳은 다 녹지다 보면 돼요. 또 도시 밖에도 대부분 다 일단은 상당히 녹지입니다. 훨씬 벗어나야 버스 타고요, 한 10분, 5분, 10분, 5분, 10분, 10분 달려가서 한참 넘어가야 보이는 거들판들이 농촌이겠죠. 도시 바로 이어진 농촌, 시골 산들, 벌판들 다 녹지라 보면 됩니다. 또 보세요. 도시 안에 미지정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는 도시인데 주상공녹지 구분이 안 되어진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동탄 이게 신도시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택을 여기다가 지을 계획이 천천히 발표가 되어집니다. 이런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요, 전체가 다 도시는 도시인데 세분이 안 되어서 이런 지역도 도시 내에서 5%, 20분의 1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요, 세분하는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는요, 일단은요, 제일 밑에 있는 녹지로 일단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센지 안 받는 보전 녹지를 일단 간주해서 일단 묶어두고 천천히 발표해서 계획대로 딱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다시 주상공 녹지가 있다. 시작. 주상공 녹지가 있습니다. 도시 안에도 주상공 녹지입니다. 도시지역입니다. 녹지도 도시지역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주거지역도 다시 구분되어지네요. 보세요. 주거지역이 또 세분되어집니다. 보니까요, 요 주거지역이 보시면 다시 이렇게 우선 전용, 일반, 준주거 세분을 딱 합니다. 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인데 전용 주거는 뭐냐? 진짜 조용한 주거지역, 양호한 주거지역입니다. 양호하다.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그것도 다시 보세요. 일종, 이종이 있습니다. 양호한데 일종은 뭐냐?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하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 서울시에 몇 군데 있습니다. 지역은 저 밑에 같지만 안 보입니다. 잘. 서울시 어디 있겠죠? 양호한 단독 중심의 주거지역이 서울시의 요 학원 근처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창신동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디입니까? 예, 어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요 옆에, 저 위에, 산 밑에. 뭐라요? 성북동 아시죠? 평창동, 부암동 이런 지역들입니다. 조용합니다. 이 정도는 뭐냐? 조용한 아파트촌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보통은 다 일정촌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곳은 살기 좋습니까? 조용합니다. 참 조용하네요. 참 눈 뜨면 참 아무 소리 안 들려. 애들 키울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 올라옵니다. 셔틀버스 올라와요. 그런데 문제는요, 청소년부터 어른들이 제가 문제입니다. 술 한잔 하고 싶어요. 택시 불러야 됩니다. 또 한참 있어 와야 됩니다. 술 먹고 그 고바위 길 올라간다.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힘들군요. 이 술 먹고 운동해 보세요. 술 많이 먹고 진짜 힘듭니다. 신림동 산 언덕에 있거든요. 밑에 오면 술 한 모금 때 심하게 먹습니다. 아침까지 먹습니다. 왜? 펄이 아닌가요? 아무도 눈치 안 보니까. 그런데 그 동틀널 위에 다시 올라갑니다. 죽습니다. 죽어. 좋긴 좋죠. 뭔가 앞에 딱 술 먹을 때 하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라솔. 추우면 또 앉지도 못해요. 추워서. 갈 곳이 없습니다. 담배 끊을 수 있고 술 끊을 수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저같이 술 좋아하는 분들은요, 집을 딱 나섰을 때 봉구비어가 보입니다. 천연하우스 보입니다. 호프집이 보입니다. 횟집이 보입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서 나중에 올 때 한잔 해야지. 이런 마음에서 출근 딱 하거든요. 거기서 먹어야 사고 안 칩니다. 간단히 한잔 먹고 가는데 상업시장 나오죠. 종로에서 술 먹죠. 그러면 1차 더 합니다. 2차 더 합니다. 가서 택시 타야 됩니다. 돈 많이 듭니다. 집 근처에 좀 편리해야 돈도 아끼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또 저희가 취미가 뭔지 압니까? 제 취미가 PC방. 게임은 절대 못합니다. 할 자격이 없어요.
담배 좋아하거든요. 술 좋아합니다. 근데요, 토요일 밤에 제가 12시부터 2시가 여기 가 있습니다. 집 근처에. 하면요, 그 알바생이, 그랬더니 분위기가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요. 다 담배 피워줍니다. 또요, 캔 맥주 팝니다. 또요, 베테랑, 스타워즈,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저는 영화 볼 때 말입니다. 뭐 얘기하고, 막 거닐고, 막 쥐어 빨고 하는 거 안 보거든요. 시시해.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때리고, 이거만 봐야 돼. 한 프로 보는데요. 스타워즈 저는 40분. 좀 봤습니다. 베테랑 30분. 딱 1시간이에요. 2프로 보고 나옵니다. 1,000원. 얼마나 건전합니까? 이런 곳이 있더라 이거죠. 편리합니다. 갈 곳이 많다 이거죠. 상업적도 아니고 적당한 요구가 쫙 있습니다. 편리하다 일반 주거지야. 양호하다 전용 주거지야. 편리하다 일반 주거지야. 알겠죠? 편리입니다. 편리만 딱 찾아가세요. 자, 이것도요. 1, 2, 3종이네. 1, 2, 3종이 있어요. 일반 주거 1, 2, 3종이 있습니다. 1종은 뭐냐? 일반 1종은요. 이건 청수입니다. 청수인데요. 청수에 따른 제한인데 저층 중심에 편리하다. 저층 나면요. 전부 다 4층이야. 4층 높이 이하입니다. 4층이니까 아파트 말고 빌라촌이 쫙 있습니다. 1층에 상가가 쫙 있어요. 빌라촌, 상가, 먹자 골목이 쫙 있네요. 먹자 골목 빌라촌이다. 다 일종 일반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쪽은 뭐냐? 이쪽은요. 중층은 18층 정도의 평균 청수입니다. 18층. 근데 이건요. 지방 조례에서 이제 위임을 다 했습니다. 서울시도 지금도 18층입니다. 18층. 평균 청수가 18층짜리 아파트가 쫙 보이면서 상가가 끼고 있습니다. 상가가 있으면서 18층이다. 이런 적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서울시 웬만한 곳은요. 2종 일반적입니다. 18층 정도 20층, 뭐 한두 개는 24층 있으면서 상가가 쫙 있더라. 2종 일반 주거지야. 중층 중심에. 다음에 근래 중고층이죠. 쫙 올라갑니다. 중고층은요. 청소 제한이 없어요. 34층, 42층 쫙 올라갑니다. 아파트가 상가도 끼고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곳인데 1, 2, 3의 분류는요. 청수에 따른 분류다 해서 저층, 중층, 중고층에 따른 분류입니다. 편리한 곳인데 상가 있는데 아파트촌은 1종, 3종이고 1종은 연립촌이라고 보면 됩니다. 빌라촌. 자, 준주거죠. 요건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준주거는요. 주거에 준하는데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이 보완되어 있다. 주택 중심인데 상가가 크게 있다. 상가 빌딩이 크게 있다. 주택, 아파트촌이 쫙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거긴요. 여기에 못지않게 상가 건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규모 크게 있습니다. 보통 한 층이 아니고 막 4개층, 5층 상가 건물이 쫙 보입니다. 보여. 학원도 한국 전체 학원이 쫙 보입니다. 이런 곳인데 상가죠. 상가에 입주하십니다. 입주하시거나 상가 임차하거나도 상가 소유하면요. 제일 돈 되는 업종이 뭔지 아십니까? 상가에서 제일 돈 되는 업종. 물장사, 술장사 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요. 한 병에 3,000원짜리 돈 안 됩니다. 한 병에 30만짜리가 돈이 돼요. 테이블 10개만 딱 채워줘. 그날 매석은 800만 원, 1,000만 원 딱 벌어갑니다. 돈 되거든요. 뭡니까? 유용주죠. 아시죠? 있어야 돼요. 또요. 방장사 돈 됩니다. 여러분들 관광 호텔하고요. 모텔하고 수익이 뭐가 낫겠습니까? 호텔은요. 24시간 숙박 기준입니다. 모텔은요. 12시간. 또 뭐 있습니까? 중간에? 대 있죠? 돈이면요. 한 방에서 하루에 20만 원 나옵니다. 방이 40개다. 248, 800원 나오죠. 한 달 보세요. 38, 24. 2억 4천. 뭔가 한 10억씩 나옵니다. 좋은 데는요. 막 돕니다. 진짜 돈 되거든요. 자, 안산에 한 분을 제가 압니다. 이분이 모텔 쪽에 있습니다. 이야, 저기서 한 번씩 올라가러 가거든요. 당연히 앉아있다고. 갔죠. 가니까 맥주를 제일 좋은 방 막 주면서 그 맥주를 다 먹었습니다. 또 나쁜 말도 하대요. 저는 넣어있죠. 저는 이걸 안 좋아하니까. 근데 야, 이분요. 한 달에 버는 수익이 말입니다. 한 달에 버는 수익이 2억 3억씩 분답니다. 그 한 건물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공부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고. 그냥 여유있게 놀면서 참 인생 좋아 보이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돈 됩니다. 이런 건물 안에. 그런데요. 여기 준주거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설치를 못합니다. 이런 좋은 건물이 단지 옆에 있는데 이 건물 속에 M, 모텔, N, 나이트, 룸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저 지역은
준주거 아닐까 하면 10중 8구 맞습니다. 상가 빌딩이 크게 형성이 쫙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요 모텔이 안 보여, 룸이 안 보입니다. 대부분 다 준주거다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붙으면요 위락시설 설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방이 있습니다. 노래방은요 건전하게 봅니다. 예, 봐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도 구분됩니다. 상업지역. 여러분들 장사하는 상업지역도요 독점 상권의 형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아울렛 그 뭔가 그 아웃도어 있죠. 아웃도어도 보시면요 저기 제가 집이 저기입니다. 저 위에 저 도봉동인데요. 도봉동 앞에 가시면 산 밑에 가면 아웃도어 쫙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가시면 그 뭡니까 K2 또요 저 어디다 그 뭐야 저기 그 뭐야 그 소 예, 브레이크나크 이 매장은 한 개만 딱 있어. 저 밑에 손님이 항상 없습니다. 근데 그 복잡한 곳에요 쫙 모여있죠. 저도 일로 갑니다. 옷으로 이거 제일 사요. 세부점보다 더 삽니다. 가면요 그 안에 말고 밖에 나와 있는 옷걸이에 있는 거죠. 그거 잘 걸으면요 싼 거 많고 좋은 거 많습니다. 저 옷 전부 다 저도 아웃도어 많은데 전부 다 여기서 8만원 또 뭐 7만원 원래 30만원짜리인데 딱 보면 나오거든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돼. 많이 모여있으면 장사가 잘 됩니다. 여기 가보고 잘 돼요. 술집도요 혼자 딱 술집을 지어 장사 망합니다. 망해. 술집 단지 촌에 쫙 모여있죠. 이제 꽉 차죠. 꽉 차면 옆에 갑니다. 장사가 같이 잘 돼요. 또 처음에 갈 때 막걸리 먹습니다. 이 차는 뭐 먹습니까? 소주 먹어야 돼. 처음에 갈 때 목적은 막걸리다. 소주 먹었죠. 이 차 막걸리 갑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요. 모여있으면 상권이 형성이 잘 돼. 그러니까 모아둡니다. 모아둬. 상업지역 모아둡니다. 자, 모아두는데 다시 구분합니다. 중심 상업지역이 나오고요.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유통과 권린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심 상업지역 서울시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남 중심 상업지역이죠. 아닙니다.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영등포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종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 하나 딱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명동입니다. 명동 을지로만 중심입니다. 종로 전부 다 일반 상가입니다. 각 시마다 한 군데만 딱 줍니다. 특징이 있어요. 일반 상업지역은 지역의 거점망이죠. 저기 강남 지역, 또 근대 지역, 저기 신촌 지역, 전부 다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유통상업지역, 우리 학원 옆에 있습니다. 도매상이 크게 있어서 소매상이 새벽에 물건 떼어서 일가중에 파는 곳입니다. 새벽 장사하는 곳이겠죠? 새벽에 물건 떼어서 주중에 팝니다. 막 팔아요. 그 도매상 중심이 바로 유통상업지역, 동대문 상가입니다. 또요, 새벽 장사한다. 전부 다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지역의 거점, 물류 거점. 망이 바로 여기에 포함하면 됩니다. 걸린 상업지역은 뭐냐? 이 걸린. 이란 말 자주 나옵니다. 걸린 뭐죠? 어디에 근처에 있다. 어디에요? 주택가 근처에 인접해 있다는 말입니다. 걸린 공원, 걸린 생활시설, 걸린 상가. 주거지역 근처에 인접해 있는 상업지역들. 걸린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성격이 보시면 준주거와 비슷해 보입니다. 외형상. 주택 중심이자 상업길이 크게 있다. 주택가 근처에 큰 상업지역이다.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이거. M, 모텔이 없다, 있다. 구분하시면 얼추 100% 맞다니까요. 상권이 크게 빌딩이 쫙 있는데 희한하게 뭐 건물 속에 모텔이 안 보이네. 그러면 여기서는 준주거. 근데 모텔이 하나 씩 막 보입니다. 그럼 무조건 상업지역입니다. 또 옆에 아파트가 꽉 보인다. 걸린 상업지역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분류가 딱 적어줍니다. 중1유원. 자, 또 공업지역입니다. 공장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장 참 좋은데요. 이는 공장 거래에 큰 거 말고요. 중소규모 공장 참 알짜배기입니다. 안산 지역에 제일 큰 업자가 누구냐? 안산 지역에 어딘가 그 뒤에 공단 거래하시는 분이 가장 큰 업자입니다. 그분들도 이사들이 한 분이 쫙 있어. 사무실 큽니다. 이사 한 분이 전부 다 연소득이 3억 4억이 됩니다. 그런 큰 매장이 딱 있습니다. 공장에 참 좋거든요. 이것도 다시 보세요. 전 1중 구분합니다. 공장도요, 보시면 혼자 딱 있어. 불편합니다. 통건버스 운영하고요. 전기 끌어와야 되고요. 또 수도, 상하수도 끌어와 비용 엄청 듭니다. 그런데요, 공장이 탁 모여있죠. 해당 시에서 알아서요, 버스 노선 딱 넣어주고요. 전기, 가스 다 넣어줍니다. 편리합니다. 그래서 모이게 합니다. 아시겠죠? 모였습니다.
전용 공업지가 뭐냐? 공에 나오면 따로 모아줍니다. 중화공 따로 다 모아두거든요. 모아준다. 서울시 안에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공에 나옵니다. 없습니다. 저기 안산가에 있습니다. 요 주위에는요. 또 인천 가시면 저기 뭡니까? 저기 남동 이쪽에 포함됩니다. 자, 일반 공업지가 뭐냐? 공에 안 나옵니다. 환경제하지 않습니다. 요건 시야의 안에만. 구로가지고 구로 전부 다 일반 공업지입니다. 일반 공업지. 공에 안 나와야 됩니다. 공에 나오면 다 쫓겨납니다. 설치 못합니다. 준공업지가 이거 참 괜찮은 땅입니다. 준공업지는 공장 중심에 공업지에 준합니다. 공장이 많습니다. 물레동 가시면 다 준공업지입니다. 또 성수동 다 이거 포함됩니다. 공장이 작아요. 인쇄소 작아. 공에 안 나오고 작은 공장이 쫙 있고요. 그 가시면요. 옆에 아파트가 보이고 학교 보이고요. 빌딩이 막 보이고요. 또 이마트가 쫙 보입니다. 여기는요. 작은 경공업 위주인데 주거, 업무, 상업이 전부 다 보완될 수 있습니다. 짬뽕. 여러분들 물레동 가시면요. 아파트에서 애가 딱 나옵니다. 아침에 딱 나와요. 딱 나오는 순간부터 뭐 보냐? 공장을 딱 봅니다. 통과합니다. 이마트 봅니다. 통과합니다. 빌딩 봅니다. 이거 통과해야 학교 갑니다. 퇴근할 때도 가고. 밤에 공장이 문 닫습니다. 시계문 대 통과해야 됩니다. 물레동입니다. 뭐냐? 중공업지예요. 공장도 있고 아파트 있고 뭐 이마트 쇼핑센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영등포 딱 넘어가죠. 전부 다 중공업지예요. 물레동들 다 중공업지입니다. 성수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용가치는 참 높죠. 다양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공에만 안 나오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성수동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딱 되겠습니다. 전일춘입니다. 자, 녹지입니다. 녹지도 구분하네요. 녹지 보시면요. 도시의 이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녹지가 있는데 이것도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생자입니다.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보전은요. 도시 안에서 절대 도시의 환경 보호가 필요하고 시민들 쉴 장소가 필요합니다. 절대 개발을 금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전녹지. 그래서 한국에서 말입니다. 보전녹지가 제일 치안이 세다 보면 사실상 맞습니다. 보전자가 붙으면요. 일단은요. 그 속에서 진짜 땅 가지고 조용한 집 하나 지어놓고 살 뿐 아니면 거의 이용 안 된다 보면 됩니다. 보전녹지.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안에 참 많이 있겠죠. 서울시 안에 조그만 산이 보인다. 다 보전녹지다 보면 됩니다. 남산은 근데 과거에 난개발 이미 되어 있어. 근데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계속 산들 보면 전부 다 보전녹지에 포함되어서 다시 뭐 기타 뭐 도시공원법 묶어가지고요. 엄격한 제한 받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녹지. 좀 생산이란 말 있습니다. 생산 딱 나오면요. 뭐냐? 공장 생산이 아니고요. 토지에서의 생산. 뭡니까? 농작물 생산입니다. 우리 공포상에서 생산 나오면 전부 다 토지 생산입니다. 그러면 녹지 가운데서 생산한 땅이 있어요.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만요. 유보. 이런 말 참 좋습니다. 유보 말 딱 나오죠. 언젠가는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언젠가는 개발될 때까지 농사만 짓고 피워놓으세요. 생산 녹지입니다.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했다. 개발할 수 있으면 농사 안 지어도 된다. 이겁니다. 이 땅은요. 장기적인 투자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황금성은 없어요. 장기적인 투자 10년 정도 보시면 참 좋은 땅입니다. 생산 녹지. 그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정부 딱 넘어가서 보면요. 주변에 또 뭡니까 논이 쫙 보입니다. 또 저 밑에 뭡니까 과천 넘어가죠. 쫙 과천과 사이 논이 쫙 보이죠. 전부 다 생산 녹지입니다. 빈 땅이에요. 빈 땅. 그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연 녹지가 또 참 많아요. 자연 녹지. 녹지란 녹지인데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환경 보호하고요. 도시 확산을 막고 가장 좋은데 장래 도시 용지 공급이 필요할 때까지 장래 도시 주상공업 지역 용지가 될 것인데 그때까지 못한다가 아니고 제한받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장래 확실하게 주상공업 지역 찍을 때까지는요. 제한받지만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연녹지입니다. 이 땅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큰 개발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아파트 단지 한두 개 그러더라도 큰 대규모 사업은 안 합니다. 점차적인 확대는 되어도요. 큰 개발 사업은 안 해요. 큰 개발은요. 농촌에서 이루어집니다. 농촌에서. 그래서 농촌에서 진짜 졸부가 탄생이 딱 되어집니다. 곧 나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보생자 녹지입니다. 도시가 보시면 전용 1, 2, 일반 1, 2, 3 준주거지역, 상업적 중일, 유건, 공업적 전일준, 녹지 보생자에서 16개로 세분이 쫙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요. 1, 2, 1, 2, 3 준,
중1유건 전일준 보생자. 한 번 더요. 1, 2, 1, 2, 3 준, 중1유건 전일준 보생자. 함께 해봅니다. 시작. 1, 2, 1, 2, 3 준, 중1유건 전일준 보생자 도시지역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1, 2, 1, 2, 3 준, 중1유건 전일준 보생자. 자, 농촌도 또 세분됩니다. 관농자 지역인데 다시 요 관리입니다. 일단 먼저요. 농림입니다. 농림. 농림은요. 농사 짓고 임야 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도시 안에 농지 없습니까? 생산농지 대부분 다 농지입니다. 산 없습니까? 보존산이 대부분 다 산입니다. 도시는 산농 많습니다. 또요. 관리지역 가시면 대부분 다 농가산입니다. 자연보존지역 대부분 다 농가산입니다. 그러면 요 농가산은 뭐냐 이겁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논산들 가운데에서 멋지게 쫙쫙쫙 되어 있는 과거에 절대 농지라 부르던 농업 진영지역에 포함됩니다. 산 중에서요, 준보존 말고 보전산지라고 멋진 산들 발표가 딱 되어지거든요. 자연환경 보존은 아니고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멋진 산이 쫙 보여.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존산지. 이런 산들이, 이런 논들이 바로 농림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농가, 산들 가운데에서 농업 진영지역과 보전산지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진 땅이 바로 농림지역인데 그 땅이 국토의 반입니다. 반. 많습니다.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저걸 내렸죠. 정부에서 농업 진영지역 일부 해제 발표가 쫙 되었습니다. 조금씩 풀어줍니다. 농림은 조금씩 떼낸다 이거죠. 예, 이참에 살을 수입하겠다. 이런 뭐 어디가 깼는지 몰라도 하여튼 풀어주고 있습니다. 있어요. 농림지역이 농가 산인데 그 중에서도 절대 농지, 농업 진영지역하고요. 보존 산지 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산들은요. 여기도 많습니다. 많아요. 됩니까?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등의 절대 보존, 생태계, 문화재, 상수원, 수자원 등 절대 보존이 필요합니다. 또요 수산자원, 굴, 미역 등은요 보호도 하지만 육성도 필요한 곳이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요 수자원은 보전인데 수산자원은요 보호와 육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짝 바꾸어서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입니다. 관리는요 이것도 아닙니다. 어정쩡한 곳에 있는 곳이 관리인데 국토의 4분의 1입니다.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농림 자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딱 사이에 딱 끼어서 완충입니다. 일단은 이쪽도 아니지만 여기에 준해서 관리는 하지만 앞으로 여기로 보내고 일로 보낼 땅들입니다. 그래서 자 성격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단 관리한다가 뭐냐? 보전자 붙는 관리, 보전관리 지역이 탁 나옵니다. 또요 농업적인 생산 토지 농림처럼 관리한다. 생산관리도 나옵니다. 또요 도시에 준해서 계획을 세운다. 계획관리 나옵니다. 이건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인데 아직은 아닐 때 그 전에 잘 계획적 관리하면서 이것도 약간 개발을 허용하는 곳입니다. 바로 요 장소가 별표 자리죠. 큰 도시죠. 판교, 동탄, 일산, 파주, 운정, 그다음에 각종 지역도 전부 다. 그래서 가운데는 뭐냐? 딱 보시면요, 계획관리입니다. 큰 경우는요, 시골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을 딱 말뚝을 딱 찍어가지고 요만치 또 펼칩니다. 이 땅이 작으면 옆에 생산관리, 작으면요 농림지역, 또 진짜 없으면 보전관리지역 끼워가지고 개발사업을 발표를 쫙 합니다. 계획관리는요, 개발될 때 제일 중심에 딱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은 이미 가치가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살 때는요, 계획관리 옆에 붙어 있는, 또요, 계획관리 지역 등으로 포위되어 있는 농림지역, 이런 땅들이 참 좋습니다. 왜? 탁 묶어서 개발할 것이니까. 계획관리에 포위되어져 있는 농림지역, 이런 땅을 잘 보십시오. 지역에 많습니다. 왜? 딱 계획관리 지어가지고 사업할 것인데, 그러면 요 사이에 낀 농림 대부분에 없애버립니다. 단박에 없애버립니다. 같이 딱 묶어서 도시지역 딱 정해서 발표 빡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골 농촌에서는요, 요 계획관리, 항상 큰 개발은 계획관리에서 출발합니다. 딱 지어서 확대를 쫙 하기 때문에 참 좋은 땅이 계획관리입니다. 장래 도시로 예정되어 있다 합니다. 예정된 곳인데 아직은 아닐 때
제안 받지만 계획 세우셔서 약간 관리, 개발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참 좋은 당이죠. 근데 시골 가시면요. 관리 딱 지어놓고 이렇게 보생계, 세분 안 된 관리 참 많습니다. 일부러 세분 안 합니다. 세분 안 되어졌죠? 세분 안 돼. 그럼 세분 안 되면요. 세분 안 되어지면 제일 센 제한 받는 땅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어디겠습니까? 보전관리. 보전관리 명칭 붙여도 보전관리. 안 붙여도 그냥 보전관리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처음부터 안 붙입니다. 그런 것이 참 많은데 이런 거 딱 보고 많은 분들이 기획자들이 말입니다. 이것은 관리니까 좋은 땅이다. 계획관리처럼 소개를 딱 해가지고 땅을 팔아먹습니다. 세분 안 된 관리가 참 보면 잘 농간에 많이 휩쓸립니다. 왜? 세분 안 하는 이거 뭐냐? 세분 해줘도 보전인데 안 해도 보전입니다. 그럼 그때요 이 말 안 붙여줘. 그 지역 주민이 압니다. 이 말 좀 빼라. 빼줍니다. 그런 곳이 전부 다 100% 보존관리입니다. 그 땅은 계획관리처럼 속에 막 해가지고 큰 개발 될 수 있다. 막 해가지고 땅을 쪼개서 지분 쪼개가지고 막 팔아먹습니다. 기획보다. 살 때는 평당 5,000원, 팔 때는 평당 50만 원, 100배 떼어서 팔죠. 그런 땅들이, 그런 땅 가지고 지역이 많이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투자 구분이 쫙 되었네요. 21개 나왔습니다. 다 보세요. 도시 1, 2, 1, 2, 3 준,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1, 2, 1, 2, 3 준,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21가지입니다. 중개 사이에 여러분들 사도신경, 반야신경, 암기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함께 봅니다. 시작. 1, 2, 1, 2, 3 준,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한 번 더요. 크게 시작. 1, 2, 1, 2, 3 준,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2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느냐? 아닙니다. 보세요. 해서 이제 찾아보십니다. 50페이지 제일 밑에, 아니요. 52페이지 한 단 넘어가서 52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이런 용도 지역을요, 지정해주거나 변경해주거나 세분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는 직접 지가 결정할 수가 있다. 되죠. 이거 중요합니다. 바로 이 많은 용도 지역을 정하거나 세분하거나 바꿔줄 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는 직접 그 해당 도시 관리기구로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양주시는요, 결정을 못 합니다. 도한테 신청해서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50만 원 된다. 지가 결정합니다. 안 되면 전부 다 받아와야 됩니다. 사이가 안 좋죠? 사이가 안 좋죠? 당연히 틀려. 당연히 틀리면 안 해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자, 이건 다음 주에 배우십니다. 그러면 정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한 장을 넘어가 보세요. 이제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해당 용도 지역별로 정해지면 이런 식의 효과가 있답니다. 중요하니까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예.